개천절인 오늘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개막했습니다. 7일까지 닷새간 세계 19개 나라 100여 건의 다양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무인 비행체 드론은 농업 분야에서 특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씨 뿌리기는 물론 방제와 방역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학연이 함께하는 기술 지주 회사가 도내 최초로 설립됐습니다. 기술의 상용화로 수익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천절인 오늘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도내 축제 현장 곳곳이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개막한 전주 세계소리축제 현장에도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의 음악가들이 무대에 등장하고 각자의 개성이 담긴 음악을 선보입니다. 분위기가 전혀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화음을 이루며 관객들에게 묘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플라멩코 댄서의 정열적인 동작과 한이설인 씻긴곳 춤사위가 어우러져 낯설지만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Today we are going to have a cultural dialogue between pansori and flamenco.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소리 판타지를 주제로 한 이번 소리축제에선 스웨덴과 프랑스 등 19개 나라에서 온 아티스트들이 닷새간 무려 100건이 넘는 다양한 공연들을 펼칩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전통 국과 판소리는 기획 공연으로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예년과는 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소리 판타지를 주제로 전통 공연과 월드뮤직 그리고 많은 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밖에선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시설도 마련됩니다. 탈을 쓰고 전통악기를 연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색다른 즐길거리를 찾는 가을 나들이객들의 이목을 끌 전망입니다. 좋아요. 날씨도 좋고 체험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소리축제 조직위는 폐막식이 열리는 오는 7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관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가을의 정취만큼이나 깊은 감동을 줄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밝힐 성화가 전라북도청에 안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봉송을 앞두고 도청 광장에 강화도 만이산과 익산 미륵사지에서 채화된 성화를 안치했습니다. 도청 광장에 안치된 성화는 오는 8일 출발식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돈 뒤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익산 종합운동장으로 봉송됩니다. 무주의 목재 펠릿 공장이 누적된 적자 탓에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주군과 임대료 조정도 쉽지 않아 결국 공장이 문을 닫으면 당장 펠릿 난방으로 겨울을 나는 주민들이 걱정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5년 전 무주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목재 펠릿 보일러를 구입한 권숙환 씨. 친환경 연료인 목재 펠릿은 저렴한 데다 여효율도 좋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문을 닫는다고 할 거거든. 나 같은 경우는 늙으니까 어디 가서 펠릿 하나 한 푼에 가서 구해올 데도 없어 이게. 군이 위탁 운영하는 펠릿 공장이 가동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3년간 공장을 맡아온 업체는 적자 운영으로 대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무주군의 감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체납액은 공정하게 부과되고 공정하게 계산이 된다면 납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저것 없이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만 납부를 하라고 하면. 무주군은 연 1억 원의 대부료는 당초 위탁업체가 동의한 조건이고 지난 2년간 30%나 감면해줬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적자가 나면 대부료를 조정한다는 계약 조건에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일단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펠릿 보일러를 쓰는 500여 세대는 20% 이상 비싼 외지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 1월 1일부터는 지금 기존 업체가 하든 새로운 업체가 하든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무주군과 위탁업체 사이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한 겨울을 앞둔 주민들의 걱정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우리 농업에도 드론의 활용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씨 뿌리기나 방제 기능을 넘어 소독과 병충해 예찰까지 쓰임새도 다양해져 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농업용 드론이 힘차게 날아올라 구석구석 비료를 뿌립니다. 1헥타르 밭의 경우 손으로는 반나절 걸리던 것이 불과 10여 분 만에 끝납니다. 농약 뿌리기도 품이 들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적잖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던 번거로운 작업이 간단히 처리되다 보니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수도작의 방제 시즌이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날이 더워서 새벽에 나왔다가 아침에 좀 하고 또 쉬었다가 하는데 드론은 뭐 하루 종일 해도 큰 애로사항이었고. 농촌에서 농업용 드론은 이미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조종이 크게 어렵지 않은 데다 한 대만으로도 씨 뿌리기와 방제 등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축사 소독과 병해충 예찰, 작황 조사까지 이용 범위가 넓어져 전국의 농업용 드론 4대 가운데 한 대는 전북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드론은 가격이 갈수록 저렴해지고 조종 면허를 따면 과외 수익까지 낼 수 있어 드론 활용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농업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밀 농업의 일환으로서 아마 농업인들 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산이 많은 부품을 국산화하고 10여 분 정도에 불과한 배터리 기능을 향상시켜야 하는 점은 남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산학연 협력 기술 지주 회사가 군산대학교에 설립됩니다. 대학 단독의 형태로는 처음인데 적지 않은 수익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도내 최초로 단독의 산학연 협력 기술 지주회사 설립을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았습니다. 기술 지주회사는 대학의 연구와 지식재산권, 기술 사업화 같은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출자를 하도록 제도화됐습니다. 따라서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해 기술을 사업화하는 활동을 펼치면서 자체 수익을 내고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군산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특허, 연구 성과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와 해양 바이오 분야의 강점을 살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부터 기술 지주회사를 운영할 경우 자회사 20개 설립, 100명 고용, 연매출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결국 지역 경제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혁신 성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학 기술 지주회사는 다양한 전공 분야를 활용할 수 있어 인력 충원이 쉽고 혁신적인 실험과 기술 도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중심 대학의 연구 활동과 유기적인 산학형 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공군 부대 인근 지역의 드론 비행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 미 공군 제38 전투 비행전대는 비행장 주변 비행 금지 구역을 규정한 항공법에 따라 비행장 9.3km 이내에서 드론 비행을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행장 내 군사시설이나 장비를 촬영하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드론 조종사의 사전 허가를 당부했습니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북상하는 제25 태풍 콩네이의 영향으로 모레부터 도내에서도 강한 비바람과 함께 24시간 상황관리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수확기 농작물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을 거지를 서둘러주고 해안가의 선박을 대피시키거나 주요 등산로를 통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기계 사고 발생이 많아 수확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회 김종애 의원이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를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1,060건이 발생해 경북과 전남,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운전자 부주의와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 비율이 전체 75%에 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내 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축제의 방문객 수 분석 결과 김제 지평선 축제가 전국 11위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지만 경제적 효과는 20위로 더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분권 국민행동 전북본부는 정부의 지방분권 개혁 후퇴가 우려된다며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뒤늦게 발표한 종합계획에도 핵심인 지방 입법권 확대가 빠져 있어 개혁 의지마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는 가로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인 현수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수기 게시 구간과 기간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필리핀의 컴퓨터와 컴퓨터 책상 등 정보화 교육 장비 1억 원어치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교류 협정을 체결한 도교육청과 필리핀 카비테 주간의 우호 협력 강화와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도내 수험생의 국어와 수학 성적이 전국에서 중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이 2018학년도 수능 평균 표준 점수를 분석한 결과 국어는 97.8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7위, 수학, 가와 나는 각각 93.3과 98점으로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사만금지구에 승마 관광단지를 포함한 말산업 복합단지가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레저 관광 이용지에 승마 관광단지를, 농생명용지 609에는 경주마와 승용마 육성을 위한 말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서해안권 말산업의 전략기지로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새만금 말산업 복합단지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0년 착공 예정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 주변에 신재생 에너지 자립마을이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모두 28억 원을 들일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